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에코프로가 미국 시장도 빠지고 유가는 멈출 줄 모르고 전쟁은 확산된다고 하고 해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도 유지선과 역전밴드에 딱 저항을 맞으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르지 말고 그리고 알고 선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같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리던 가격이 왔다.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고 그 가격대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매수를 참여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고 추가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공부를 오늘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잡주가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던 코스닥을 주도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방향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 지금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속상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또 공부를 놓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관리 문자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사실 기다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간다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갖고 계신 게 근데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 사실 무쓸모한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 신고 한번 갖고 계시다. 에코프로를 내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 생존이라고 한번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역전밴드에 와 있는 상태고 제 예상컨대는 이번에 하락했던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전쟁이 이슈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이슈 전에는 계속 빠지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넘어가고 나면은 마이웨이가 된다. 별로 이제 지루하게 익숙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 익숙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1000포인트 정도 수준대 위에 1050이죠. 1100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선을 계속 타고 오히려 매수 타점을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 현재 흐름 패턴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데 왜 상승의 패턴이냐고요? 자 보시면 이 패턴 안에 이 고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패턴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가를 지지해주면서 이 구간을 저가를 높이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간 이 전고점인 113달러가 엄청난 수치고 또 단기적으로 이례적으로 올라왔다고 하죠. 35% 정도가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서 추가 상승을 할지 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 금리 인하는 어쨌든 물건을 가는 상태가 되고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상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일단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지켜주던 자리에 저점을 훼손하고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급하게 반등을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하락은 국내 지수가 엄청나게 세다고는 인정합니다만 미국 시장이 빠지면 첫 번째 하락은 같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서 코스닥과 코스피는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에코프로로 넘어와서 보면은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점 깨지는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린 가격이 14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 혹은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도 될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현재 위치를 본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저점을 깬 상태다.
그러면 이 박스의 중간 정도 자리치를 노는 구간이 하나 정도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 근데 그 밀려 내려오는 부분을 보면 바로 직전 저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살짝 흔들리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흔들기가 나올 때 만약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오늘 매수로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한번 휩속 개미 털기 당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휩속까지 생각해가지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앞에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에코프로 제가 10만원대 구간에서도 물려있는 분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와 파동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앞으로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고점이 어디다 찍든 간에 급하게 밀릴 거예요. 1차 조정에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와 가지고 반등이 고점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할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움직일 건데, 다음번이 2차가 진짜고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급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리는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높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올 때 두 번째 자리가 진짜 자리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대응을 해왔죠. 매수 타점 제가 기다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문자로 매수 타점을 지금 14만원대 처음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고,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내용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단기 문자를 이 고점이나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내드리는 건 이 아래쪽에 진짜 자리를 잡기 위해서죠. 당분간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기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구간에서 결국에 에코프로가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하는 부분에선 동의하나,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관리하라, 수익 부분들을 관리하자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맞췄다 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당하지 말고 알고 선택하자고 해가지고 선택한 만큼 지금 남아있는 수량이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14만원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나가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살펴보면 되겠죠. 14만원이란 가격은 이번에 상승 파동에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가 중간치 가격도 구해보고 세력들이 매수한 수량들을 계산해가지고 평균 단가도 구해봤잖아요. 그게 14만원 선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수급창을 봤을 때 1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급등하긴 시절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했죠.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보시면 1조 2천억 정도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개인은 1조 2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언제? 상승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차이가 크면, 혹은 이 개인이 매도를 한 게 매수로 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게 매도로 변한다면 안 좋겠죠.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격대까지 해가지고 넣어보면 지금 아직 3천억 정도 가까이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오긴 했지만 개인이 아직도 1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좀 실현했다 하더라도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빠졌으면 9천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수익을 챙기고. 그럼 나머지 9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친다면 위에 거 수익 난 게 있으니까 나는 본전 오면은 일단 본전 온 건 정리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더 빠져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손절을 보고 혹은 30%만 수익 챙기려고 3천억만 생기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공부해가지고 나왔던 만큼 이 가격대 14만원 선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유지선이 깨지는 자리와 역전 밴드가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에는 타점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14만원이 왔는데 왜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냐? 지금 단기적으로 유지선을 깨고 저점을 깬 게 첫날이니까 보통 3일 안에 회복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거기다가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고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12만원대 초반이 될 거고, 그리고 동상에서도 유지선 자리가 13만원대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타점, 보통 휩소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당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일봉상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타점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구독자분들은 타점 문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키포인트가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제가 매수할 때 이렇게 매수하거나 또 매수 그리고 관리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이번 주 제가 타점 좀 잡아가지고 문자 보내드려 볼 거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나니까 겁이 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가격이라고 했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1조 2천억에서 지금 9천억 정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력의 매집 가격은 14만원대다. 이탈은 없는가? 큰 이탈은 없다. 역전 밴드가 원래는 14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길어지고 나니까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기고 있으면 그때는 매수 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타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수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옆으로 기고 위아래를 자꾸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옆으로 기는 거다. 박스권 장세라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흐름 앞으로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에코프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가졌다 만큼,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 매수를 해서 관리하는 거, 제가 기법이 하나 있으니까 이 기법, 역전밴드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3분 강의 휩소, 개미 털기에 당하지 말자. 지금 시장이 급하게 밀리는 부분에서 깨는 척하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관점에서 개미 털기에 대한 관점 3분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끊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애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